지난 시간에는 호메로스와 플라톤이 대립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의 대립은 파운데이셔널 내러티브와 파운데이셔널 필로소피 사이에 적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립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리아스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두 작품 사이에는 대략 3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700년경에 출현했고 국가는 기원전 38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에 대한 오랜 구술 전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작가의 창작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도 두 작품의 출현 배경 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두 작품에 그려진 상상세계의 대립점들을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호메로스와 플라톤의 충돌 지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리아스와 국가를 모두 읽지 않아도 됩니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일리아스의 서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일리아스는 16,000행에 이르는 긴 서사시이지만 그 전체 내용은 서시의 첫 7행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호메로스의 상상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플라톤이 호메로스를 비판하는 지점들이기도 합니다. 서시는 이렇습니다.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백들을 지하세계로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서시 안에는 일리아스의 상상세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여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4개의 키워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 제우스의 뜻, 영혼, 그리고 여신입니다. 이제 이 키워드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분노입니다. 분노, 즉 그리스 군대에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안겨준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긴 서사시의 주제입니다. 분노는 공정성의 훼손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분노가 팽배해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킬레우스가 분노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전리품 분배가 분노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전쟁 중 인근 도시들을 약탈하고 전리품을 나눠 가졌습니다. 전리품 가운데는 여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아가멤논이 차지한 전리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차지한 여인이 아폴론 사제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가멤논은 어쩔 수 없이 사제의 딸을 돌려준 뒤 배상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그는 최고 통치권자의 권위를 내세워 아킬레우스의 여인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아킬레우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명예의 상실이자 치욕이었습니다. 이것이 다툼의 시작입니다. 아테나 여신의 중재로 칼부림은 피했지만 아킬레우스는 전투에서 발을 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아가멤논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아테나 여신이 아킬레우스를 말립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영웅들은 이런 다툼에 취약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영웅들의 사회는 항상 분열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영웅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우스의 뜻입니다.
서시에서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다툼 이후에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제우스의 뜻은 일리아스의 이야기 속 사건들 배후에 놓인 신들의 존재를 압축하는 낱말입니다. 이 그림 속에 그런 신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웁니다. 한쪽에는 그리스 군대의 편을 드는 신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트로야 편의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인 셈이죠. 이런 전쟁통에 도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들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만, 술수, 폭력을 동원합니다. 지상의 인간들은 신적인 힘들에 내맡겨진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혼백이라고 옮긴 psyche입니다. psyche는 일리아스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키워드입니다.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는 psyche가 몸 안에 머물 때 삶이 유지됩니다. 죽음이란 psyche가 몸 밖으로 빠져나감을 뜻합니다. 이때 몸은 짐승들의 밥이 되고 psyche는 지하세계 하데스로 내려갑니다. 하데스는 어둡고 음습한 곳입니다. 이 곰팡내 나는 곳에서 인간들의 psyche는 헛개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삶이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하데스에 머무는 psyche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일리아스가 상상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리아스의 상상 세계에서는 죽음이 회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여신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무사 여신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흔히 뮤즈들이라고 불리는 무사 여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사 여신들은 모두 9명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들이 문화와 예술 전체를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는 2명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무사 여신들을 이끄는 아폴론 신이고 그 옆에 앉아있는 여신은 무사 여신들의 어머니 무네모시네입니다. 무사들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의 딸들입니다. 그 중에서 맏딸 칼리오페가 서사시를 관장합니다. 왼쪽으로 살짝 책을 잡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여신이 칼리오페입니다. 호메로스가 무사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부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 부름은 서사시의 진실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일리아스가 전하는 트로야 전쟁은 기원전 1200년 무렵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그보다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 호메로스가 어떻게 직접 겪지도 않은 500년 전의 전쟁에 대해 그렇게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무사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무사 여신은 기억의 딸이기 때문에 옛날 일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메로스는 무사 여신에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는 무사의 힘을 빌어 영웅들과 신들의 이야기를 전했고 이것이 그리스 문명의 토대를 놓았던 셈이지요. 그렇다면 호메로스에 맞서 새로운 토대를 놓으려는 플라톤은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칼리오페의 도움도 다른 어떤 여신의 도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사의 기술, 즉 무지케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입니다. 플라톤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철학은 가장 위대한 시가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무사가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언급한 정체는 실현된 것이며 실현되어 있고 또 실현될 것이다. 새로운 무사, 즉 철학이 새로운 정치의 토대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무사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요? 철학의 가르침은 무사의 가르침과 모든 점에서 다릅니다. 무사들은 올림포스 신들을 찬양하지만 철학은 그들을 부정합니다. 기만과 술수를 일삼는
부도덕한 존재인 신들은 철학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신적인 원리들이 등장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들이 그런 원리들이지요. 정의의 제우스를 정의 자체로,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를 아름다움 자체로, 전쟁의 신 아레스를 용기 자체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호메로스의 신들은 탈인격화된 신적인 원리들로 대체됩니다. 이데아들의 세계가 새로운 올림포스입니다. 철학은 호메로스의 영웅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쉽게 감정에 사로잡혀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내세우는 진정한 리더는 지혜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철학자입니다. 영웅이 승리와 명예를 추구하고 신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철학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데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웅들과 신들의 혈연 관계는 철학자들과 이데아들 사이의 인식의 관계로 대체됩니다. 플라톤의 철학자는 새로운 아가멤논, 새로운 아킬레우스입니다. psyche와 죽음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철학은 다릅니다. 호메로스의 상상 속에서 psyche는 죽음의 순간에 몸을 빠져나가 지하세계 하데스에서 헛개비 같은 존재로 머물고 그래서 죽음은 바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플라톤은 psyche를 생명과 의식 활동의 중추적 원리로 격상시키면서 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사회 정치 철학의 토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달라지지요. 죽음은 psyche, 즉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지만 육체로부터 벗어난 영혼은 오히려 더 온전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육체로 윤회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호메로스의 상상을 대체하는 플라톤의 새로운 상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리아스의 첫 행에서 호메로스가 무사를 부르는 장면은 영감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영감에 해당하는 영어 인스피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엔투시아스모스입니다. 즉 접신 상태를 가리키죠. 신에 의해서 붙들려진 상태를 뜻합니다. 샤먼은 신과의 접신 상태에 빠져서 의식을 거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인도 신과의 만남, 즉 접신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이 영감 이론의 기본 생각이지요. 그래서 시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신들이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는 바로 무사 여신들이었습니다. 무사 여신들은 기억의 딸들로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시인이 직접 겪지 않은 일들도 알고 있고 그런 무사 여신들의 힘으로 시인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감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일리아스 서시의 첫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리아스의 서시에 나오는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호메로스의 상상과 플라톤의 상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시간에서 소개한 비교점들을 직접 일리아스와 국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